이번에는 공직관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공직관형. 첫 번째 볼까요? 문제 읽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찰관이 가져야 할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력이다. 심리전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인내력이다. 두 번째, 도덕성이다.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도덕성이다. 세 번째, 정직성이다. 허위 보고, 사실은폐 등 부도덕한 얘기를 끊을 수 있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다른 것도 좋습니다. 다른 것들도 청렴을 해도 좋고, 소통이령을 해도 좋고, 친절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대인과 형성 능력이 좋고, 기본적으로 경찰이라는 직업, 사명감과 책임의식,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8번 볼까요? 8번.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징계 양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징계도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쳤을 때는 형사 민사 책임이 다 나옵니다. 형사 민사 책임이 다 나와요. 사람을 쳤을 때는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한 것 자체 가지고는 형사 민사 책임은 나오진 않죠. 징계 책임이죠. 징계 책임. 결론, 경찰의 명예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징계,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반복적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징계 양정 기준을 한 단계씩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감봉으로. 여러분들 징계의 종류는 아시죠? 가장 센 거는 뭡니까? 파면이죠. 두 번째는 해임이죠. 그렇지. 파면과 해임을 묶어가지고 배제 징계라고 하는 거죠. 공직에서 배제하는 거니까 파면, 해임. 세 번째는 뭐예요? 강등이죠. 1계급을 내리는 겁니다. 강등.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 일시 정지하는 거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정직. 그 다음에 뭐예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일시적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봉시키는 거죠. 감봉. 견책. 마지막 견책입니다. 견책. 약간 경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한 단계씩 상향시키자. 그럼 견책을 없애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엄격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갑질 문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갑질의 결론. 아니면은 갑질의 원인을 얘기해 줬습니다. 원인. 첫 번째 갑질의 원인을 얘기해 줘. 갑질 첫 번째는 뭐예요? 지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우월적 지위, 사회적 위계의 힘, 우월직기를 이용해서 차별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이고 집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갑질 문화 생각한다.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사회 공감대 형성, 사전에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갑질 대책에 대한, 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 두 번째는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해소.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문화가 사실 갑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 사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 사회,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위적인 문화, 조직 문화, 상급 하급자의 어떤 괴롭힘 문화가 횡행하죠. 거기에 반해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갑질 문화가 좀 덜합니다. 조금 더 민주성을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호 존중 문화. 세 번째는 신고센터, 시설이죠.
당사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조사와 처벌 강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정책에 대한 문제를 했어요. 정책에 대해서 해볼까요? 해결 방안을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공감대 형성은 뭡니까? 인식 개선이죠. 두 번째, 권위적인 문화 해소와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이거 문화 해소, 상호 존중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센터. 이건 시설이죠, 시설. 그 다음에 조사와 처벌 강화. 이건 뭐예요? 제도입니다. 처벌 강화는 제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인식, 제도, 시스템, 시설, 협력,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제도에 대한 것들 바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로. 15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잠깐 저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부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통과할까요? 그냥 요 내용은 저 직원이 요 해설을 다른 것을 잘못 붙여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능력과 인성 중에 어떤 거 우선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저는 능력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능력 우선. 이유 뭐예요? 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아울러 어떻게 돼요? 서로의 배려하는 마음, 어떤 민원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곧 경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성 우선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성이 강화되면 실력도 향상된다. 인성을 통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잘 회수하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능력은 어떻게 돼요? 능력은 어떻게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인성은 타고나는 거기도 하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볼까요?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적고 사례를 적으시오. 갈등을 화합으로 바꿨던 사례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갈등했던 상황을 본인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화합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잠깐 옆길을 세면 갈등을 극복한 사례, 또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례, 역경을 극복한 사례, 갈등과 역경은 다른 거죠? 갈등이나 역경 극복 사례, 자랑스러운 사례, 또 어떤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또 어떤 부정한 상황 있잖아요. 부정한 상황이나 부정한 명령이나 부정한 상황을 어떤 본인의 의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했던 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여기에 나와 있던 사례,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를 한번 공통적인 사례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사례를 만들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연습이죠. 가장 중요한 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를 할 때 체육대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품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서로의 의견을 모았고, 배려했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팀원 구성원 사이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섞어서 혼용하는, 서로의 양보를 구하고 혼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강조 내지는 결론이죠. 결론. 다시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소규모 팀으로 나눠서 일거리를 정리하고 갈등이 없어지도록 화합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강조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런 화합으로 했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과로 나눠가지고 어떤 결과를, 특히
뭐를 하면 더 좋다고 했어요? 뭐로? 정량적인 결과로. 정량. 수치가 나오는 결과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또 수상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수상. 예를 들어서 50%의 향상이 있었고 저는 그걸 통해서 체육대회에 어떠한 3등의 성적, 2등의 성적, 우승을 하는 성적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주면 더 좋겠습니다. 33번 볼까요? 서장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해요. 회의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한적한 도로예요. 지금 신호를 무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아마 거의 무시하겠죠. 무시할 겁니다. 현실인데요. 지금 현실이 아니고 뭐예요? 시험이죠. 면접 시험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서장님이 탑승한 차량인데 회의에 늦었고 한적한 도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마음이 급하지만 신호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의가 늦게 된다면 회의 개최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금 늦는다고 사전에 알리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 신호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서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적한 도로라도 사고의 위험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호는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오히려 신호를 위반할 경우 서장님이 오히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책, 향후에는 어떻게 돼요? 회의에 늦지 않도록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보완책. 이거는 뭐예요? 제가 보완책을 뭐라고 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다짐을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보완책으로 나와야 된다. 40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허위 보고를 이상하게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제목처럼 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장소는 컴퓨터 사양이 달라서 한자씩 이렇게 좀 오탈자는 아닌데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동료가 결론, 허위 보고의 원인을 알아보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뭐예요? 동료가 직접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겠다, 타이르겠다. 사실은 동료가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동료의 허위 보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동료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 만약에 동료가 직접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사에게 말씀드려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유, 첫 번째, 동료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가장 잘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그 동료가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걸 대처할 수 있다. 스스로 이것을 바로 잡는다면. 세 번째,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동료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사실을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 강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허위 보고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눈 감지 말고 동료에게 종용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에 대한 시정 조치와 어떤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개인 신상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